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가을을 두고 흔히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하지만 독서량이 줄고 그나마 서적 구매도 인터넷과 대형 서점을 많이 찾다 보니 지역 서점과 출판사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서점과 출판사의 위축은 곧 지역 문화의 손실로 다가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또 서점과 출판사들도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도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지역문화의 상징, 지역 서점과 출판사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문화 공공재로서의 지역 서점과 출판사의 가치,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과 정체성 확보 방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그 효과와 대안도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우리 도민들은 지역 서점과 출판사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넷이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급히 책이 필요한 경우 아니고는 거기를 직접 찾아 나서는 경우가 없었는데, 꾸준히 독서를 하는 거는 휴대폰 업데이트를 계속 받는 거랑 똑같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할까요? 책을 읽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지역 서점들이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역 서점은 더 이상 상업적인 공간이 아니라 교육과 문화를 담당하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도 살고 독서 인구도 늘고 공적인 역할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책방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출판사는 전북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점이 조금 아쉬운데, 특히 전북은 완판본의 도시로서 전북의 출판도 영역이 계속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문인들, 지역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책으로 만들고 있는 출판사들 같은 경우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도서점까지나 이런 시스템이 잘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독서를 통해서 국민의 지식 수준이 향상되는 이익이 결국은 국가에 기댈 거니까 행정조직을 활용해서 정부가 예산을 넣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하는 것이 낫지. 공동망은 생기면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북 인터넷 서점 같은 거를 구축을 한다면 딱 주문을 하면 거기 있는 책방에서 먼저 살 수 있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예, 도민들이 생각하는 지역 서점과 출판사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체계도시정책과의 박남미 과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주시 체계도시정책과장 박남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주책방네트워크 대표이자 혁신책방 오래된 세기를 운영하고 계신 정진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혁신책방 오래된 세길의 책방지기 정진호입니다. 예, 그리고 신화출판사의 서영훈 기획실장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서영훈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요. 왠지 세 분은 책 많이 읽으실 것 같습니다. 정진우 대표님 뭐 책방 주인이시기 때문에 네, 많이 보시죠? 네, 열심히 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 조금 바빠져서 예. 책을 읽을 시간이 좀 줄어든 것이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네. 박남미 과장님 뭐 네. 누구보다 책을 많이 읽으실 것 같은데. 네, 저도 책을 읽으려고 많이 예. 노력하고 있고요. 예. 늘 가방 속에는 책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 네. 출판사 실장님도 당연하시죠? 네, 책을 많이 읽는데 사실 저희는 책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기 때문에 네. 조금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예. 또 작가들의 글을 읽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정리하고 검토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방법이 좀 다르죠. 네. 결국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책을 제일 많이 안 읽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독서인데 글쎄요. 저출산 시대에 학령 인구는 감소하죠. 또 대형 서점은 들어와 있죠. 또 온라인으로 구입하죠. 글쎄요. 이 지역의 서점 과거에 우리가 관통 사거리에 있는 모 대표적인 서점을 비롯해서 참 그 책방 헌책방 다녔던 그 기억이 이제 옛날 기억이 돼버렸습니다만 많이 달라진 환경도 그렇고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먼저 그래도 지역 서점을 또 네.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정진호 대표님의 속마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사실은 저는 이제 한 3년 전쯤에 예. 서학동에서 서학동 책방 오래된 세기를 운영하다가 작년에 혁신동으로 옮겨서 혁신책방 오래된 세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좀 느꼈던 것은 정말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 예.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학동에서 책방을 할 때는 그 옆에 전주교대 네, 대학교가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학생들 중에서도 사실은 책방을 찾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책은 봐야 될 텐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예. 한번 온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책을 읽더라도 주로 이제 수업과 관련된 책 꼭 그리고 필요한 책. 꼭 필요한 책 네. 그리고 인터넷으로 구매를 한다. 해서 읽는 그런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뭐 대세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예. 여건은 좀 갈수록 안 좋아지는 측면도 있고 예. 그러니까 도서점까지도 정비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예. 또 나아지는 측면이 있다면 또 이제 전주시처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 좀 나아지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출판사의 현황도 좀 어떻게 과거에 비해서 좋지 않습니까? 책을 그래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 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책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네. 책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 작가랄지 이런 분들과 연계될지 뭐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책이 그 예전에 비해서 한 20-30년 전에 비해서 실제로 책이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이 검색을 통해서 베스트셀러를 주로 사가지 예. 그 외 나머지 책들은 거의 안 쳐다보는 형태가 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를 많이 있죠. 예. 신화출판사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50년이 넘은 역사를 네네 50년 가지고 있고 네. 전북의 대표적인 출판사입니다. 네. 출판사도 어떤 수도권과의 지역의 어떤 경쟁에서의 좀 소외됨이 있습니까? 수도권이 사실 수도권이라는 게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도 많고 예. 읽은 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돼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편성이 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지역은 사실 그런 거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신화출판사가 50년 넘은 역사를 유지할 수 있었고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비결이랄까요? 좀 자랑도 해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지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네. 신화출판사는 지금 완판본의 맥을 잇기 위해서 전북 출판의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출판사로서 197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벌써 50년이 됐는데요. 현재 지금 7,000여 종의 단행본을 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기 간행물 10종을 발행을 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좀 이렇게 보상을 좀 보상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합니다만 예. 노력을 일부 알아주셔가지고 저희 대표님께서 2021년도 10월에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좀 수상을 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수판사의 고민은 모두가 똑같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1990년도에는 출판 부흥기라고 할 정도로 책 판매가 활발해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출판 시장이 위축되고 인터넷 환경 등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 전달로 책 판매가 줄어들고 출판사의 부침 현상이 가속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 한때는 종이책이 없어질 거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보면 종이책은 종이책대로의 뭔가 그 방향성이 있고 그렇죠. 전자책이랄지 오디오북이랄지 이런 것들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도서 판매 시장이 줄다 보니까 베스트셀러 외에는 조금 판매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출판사 수익만으로는 좀 운영이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 인력 수급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그 지방 출판이다 보니까 서로 생산이랄지 유통이랄지 소비 시장 예. 형성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중앙과의 이 그 관계랄지 아니면 중앙과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거냐 이런 것들에 좀 고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표적인 출판사로서 그 명맥을 유지해 주시고 이어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다시 한번 제 35회 책의 날 기념문화 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통 이제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행정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주문을 합니다. 자, 보통은 이제 비판을 많이 받게 되는데 우리 박남미 과장님은 방송 전부터 얘기를 나눠보니까 칭찬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네네. 사실 전주하면 이제 막 꽃심도 있고 전통문화의 중심 도시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체계 도시 이 전주라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네. 그리고 도서관도 이제 정비를 좀 하고 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역할들을 좀 더 하셨는지 주도적으로 좀 해온 일들 네. 사업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네. 저희가 아까 뭐 책방에서나 출판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독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콘텐츠는 진짜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책을 읽으면서 삶이 바뀌고 그리고 성장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전주를 만드는 게 저희 그래서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라는 비전을 선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독서를 하는 인구뿐만 아니라 이제 책 읽는 시민, 그리고 작가와 출판사, 그리고 서점과 우리 도서관, 이들이 모두 같이 이어지고 연결돼서 성장하는 도시, 그런 도시들을 저희가 전주를 꿈꾸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정책을 지금 많이 힘을 쏟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동네 책방이나 지역 출판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독서 대전입니다. 올해 네. 이제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네, 독서 네. 대전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독서 대전도 저희가 2017년도에 대한민국 독서 대전을 시작으로 해서 전주 독서 대전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요거 자체도 저희가 그냥 독자들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그 독서 생태계, 아까 말씀드린 서점이나 출판사, 작가분들이 모두 참여하죠. 시민 참여형 축제로 그렇게 계속 운영하고 있고 독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민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 그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올해도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당신의 서재 전주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실은 어떤지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전주시의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은 드리는데, 정진우 대표님, 서점과 출판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현실에서는 얼마나 구입을 하고 있고 이 지역 상권을 좀 살리고 있느냐, 이 부분에 들어와서는 과연 그런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현실을 좀 말씀해 주세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전주시에서 책사랑 포인트제, 책풍 20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책방과 서점을 찾는 분들이 늘어난 것은 지금 사실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겠다. 어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제가 이제 제 명함에도 뒷부분에 카프카가 편지에서 한 말을 써가지고 다니는데,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프란츠 카프카가 한 얘기인데요. 정말 책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책은 우리가 미처 가보지 못한 세계, 우리가 모르는 세계 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책이고, 그런 활동이 책 읽기, 독서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21세기의 경영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핵심 요소로 ESG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ESG 이걸 얘기하는데, 저는 책방들이, 서점들이 정말 이 ESG에 합당한 그런 업종이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이라고 한다면 책 만드는데 그 나무를 많이 쓰니까 환경에 친환경적이지 않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좀 더 넓혀 보면 우리가 보는 바깥의 환경과 마음 안의 환경을 본다면 우리 마음 안의 환경을 정말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책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ESG 가운데 이 환경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S,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적인 책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도 제가 카프카의 그 말을 인용을 했지만, 우리가 정말 관심을 더 둬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 번쯤 더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책이 아닌가. 아니, 이제 뭐 정진우 대표님의 그런 철학적인 부분 좋아요. 그런데 코로나19 속에서 상당히 위축돼 있고 뭐 책 볼 시간, 책 볼 여유, 그러니까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의식의 변화가 갖기엔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서점을 찾아야 되는데 서점에 발길을 하느냐, 내지는 뭐 서점까지 가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되지, 거기서 더 뭐 할인 포인트도 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동네 서점으로서 운영하기는 어떠냐, 이런 질문을 좀 드린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도서점까지 시장 자체가 잘못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15%까지, 그러니까 마일리지 5% 포함해서 15%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 그 조그마한 책방들은 할인을 못하는 구조, 할인을 못해주는 구조인데,
인터넷 서점들은 15%를 할인을 해주고 더군다나 편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터넷 서점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책사랑 포인트제 책풍 20은 이 도서점까지를 지키면서 시민들이 지역의 책방, 지역의 서점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제도다. 이 좋은 제도인데 사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실까? 지금 전주 책사랑 포인트, 지역 서점 인증제, 서점 지도, 다양한 뭐 안전방 지금 마련해 놓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홍보도 그만큼 되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홍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일단 책이라는 것이 모두가 소비하는 그런 음식점 같은 음식은 아니라서 일단 각자의 취향대로 가는 그런 뭐 기호에 따라서 가잖아요. 그래서 뭐 전체 전주 시민이 모두 알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지금 현재 책쿵 서비스 가입이 지금 3달이 채 못 됐거든요. 근데 4,709명이 지금 가입을 이미 했고 그중에 포인트를 사용하신 분이 1,227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 사용 금액도 2,3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고 저희가 이제 20% 정도를 포인트로 지원해드리니까 실제로 책방 32개의 매출은 지금 1억 2천만 원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네네. 실제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서점 지기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처음으로 서점을 방문하는 이웃이 이웃에서 왜냐하면 이제 문턱이 조금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100% 할인해서 그 책을 구입하는 정권은 아니지만 일부 20% 할인함으로써 이제 문턱이 낮아지니까 서점 지기님들이 충분히 그분들께 책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제 그분들한테 책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제도로서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점에도 서점 자주 찾는 단골들 있죠. 네, 맞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굉장한 선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씩 전파가 되면 많은 오히려 선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5만 포인트를 그러니까 20% 할인한 금액을 5만 포인트로 적립을 해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25만 원어치 책을 살 때 20% 할인받는 효과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게 2배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원어치 책을 살 때도 20% 할인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책을 많이 사는 손님들, 정말 단골 손님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너무나 좋은 제도고 실제로 아예 책을 계속 이제 인터넷으로만 구매했던 이런 분들도 실제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책공 서비스에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고 물어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정착되면 이건 정말 혁신적인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점과의 연계한 이 제도는 어느 정도 좀 활성화가 이제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출판사하고 행정, 시나 도에서의 어떤 제휴 이렇게 서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없는데 금방 책공 서비스라는 거 하면서 제가 사실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책공 서비스는 이게 지역에 있는 출판사 관점에서는 책공 서비스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책공 서비스를 통해서 살 때 지역에 있는 출판사나 지역에 있는 작가의 책을 구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할인을 해준다든가 뭔가 그런 서비스가 돼야지 이게 지역에 돼 있는 것이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일반적인 책을 사는 형태가 되면 사실은 이게 베스트셀러나 아니면 유명한 작가들 이렇게 좋은 책 그런 것들에만 이제 판매가 되다 보니까 지역 출판사나 지역 작가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제도여서 그런 것들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은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 전북문학관에 이제 납품을 하러 가서 사무국장님 정량미 사무국장님이라는 시인분이신데요. 이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역에 있는 작가들 코너를 서점 책방에 두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거 정말 좋은 의견이다. 협약을 맺는다든지 도나 시나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작가, 출판사, 책방 그리고 행정 이게 어떤 커다란 생태계를 구현해내는 그런 하나의 작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시도들을 해보긴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게
지역 작가분들이 아직 사실은 수준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이렇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신화문예대학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살롱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지 비치만 한다고 해서 서점에 비치만 한다고 해서 그 책이 팔리느냐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지역에 있는 작가랄지 지역에 있는 그 출판사들의 책을 그 소개하는 실제로 그 책방지기들이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병행되지 않고서 그냥 비치만 한다는 것은 그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때도 놀랬던 게 이런 수요가 있구나. 이 작가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뭐 북 콘서트라든지 뭐 다양한 행사들 이런 것을 함께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마케팅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1년 전에 그 봉준이가 온다라는 장편 소설 쓴 이광재 작가가 그 소설 강의하는 시민들 대상으로 그래서 우리 지역 작가를 좀 소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지역 작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되면 자부심도 생기고 이제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고 현실화가 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현재 그러면 출판사 같은 경우 신화출판사는 지금 뭐 단행본이라든지 장기 간행물 이런 거 중심들로 지금 출판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단행본을 중심으로 출판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여 종의 잡지를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여 종의 잡지에서 결국은 작가를 양성시키고 그 다음에 홍보하는 그런 형태로 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대표적인 잡지가 이제 소년문학, 그다음에 수필과 비평, 문예연구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소년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의 글이랄지 아니면 전라북도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글을 수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필과 비평이라는 책은 매월 시인 작가들을 발굴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 수필은 이제 그냥 흔히 뭐 그냥 누구나 다 쓰는 글 이렇게 돼 있지만 거기에 수필과 비평이라고 된 이유가 뭐냐면 평론을 실어서 수필이 이런 점이 좋다 이런 것들 평론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필과 비평이 여러 수필 작가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좀 많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예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대 우리 작가라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전라북도에 있는 작가들의 그 연보랄지 아니면 사진이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수록해주고 그 다음에 문학적인 그 사상이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수록을 해서 그 소개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잡지를 통해서 서로 이제 그 뭔가 작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출판사는 이제 그런 작가들과 결국은 저희 출판사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017년 4월에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금 이 관련된 조례는 아직 저희는 지역서점 인증제로 2015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점 조례는 저희가 이제 마련을 해서 지금 이제 초안을 마련을 했고요. 앞으로 뭐 수기를 통해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 서점에서의 책을 구매하는 방식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거가 된다고 볼 근거가 될 있죠. 수 있죠. 2017년 11회, 2018년 11회, 2019년 9회 이렇게 진행이 된 걸 보면 역시 조례를 통한 보완이 이 지역 서점 출판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서점이나 출판사는 코로나19 속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이 됩니까? 빠져 있습니까? 저는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져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제가 잘 규정은 모르겠고요. 출판사도 마찬가지. 네, 출판사도 재난지원금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가 받지는 못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2020년도 출판산업 실태 조사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출판사의 매출은 증가를 했어요. 그 대다수의 출판사의 매출은 감소했지만 상위 몇 %의 출판사의 매출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 책을 보는 경우들이 많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다 보니까 출판사의 매출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총 합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출판의 매출은 증가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애매하죠. 주로 인터넷 사람들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67% 정도는 이제 감소했는데 30% 정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는 총 합계로는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전화 연결해서 실제로 책방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또 독서 동아리를 하고 계신 두 분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방 잘 익은 언어들의 이지선 대표를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여기 모시고 싶었습니다만 지금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네, 네. 제가 과거에 이 책방을 좀 찾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와 지금 많이 좀 달라졌고 좋아지고 있습니까? 네, 다행히 이제 제가 최근에 송천동에 있다가 인유동으로 이전을 했고요. 예. 이제 이전을 한 이유는 뭐 잘 돼서라기보다 앞으로 예. 이 전주가 이제 책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는 만큼 이제 동네 책방으로서의 조금 더 입지를 좀 다져보려고 사실은 좀 투자한 개념이 있어서요. 예. 네, 지금은 다행히 주변의 하우 학교에서도 많이 찾아주시고 그래서 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예. 네, 다행히도. 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골목 상권에 있는 동네 빵집, 동네 서점 이거 잘 될까? 사람들이 여기 와서 책을 살까? 네,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그래서 해요. 지금 전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책쿵 20이라고 예. 20% 포인트 지원을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서요.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에 장바구니에 담아있던 책을 빼서 동네 책방으로 어허.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예.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꼭 필요한 책만 사는 지금의 시대에 책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실제로 이어져야 되는데 어떻든 네. 이런 제도가 그래도 좀 발걸음을 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네. 전북교육청에서 책꾸러미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네. 어떻습니까? 현실에서는?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끼리는 이제 불만이 좀 많이 있어서 예, 사실 예. 뭐 SNS라든지 거기에 좀 불만 표시를 했는데 예. 일단은 이 예산 자체가 전라북도에 풀리는 게 87억, 86억 정도가 되는 큰 사업이거든요. 엄청나네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지역에 있는 이제 서점들을 그래도 살리기 위해서 지역 서점에 제한을 뒀는데요. 예, 예. 살 수 있게. 이게 너무나 좋은 책꾸러미 사업이라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4만 원씩 학생 한 책을 명당 구입할 4만 원씩 수 지원하는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이게 너무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자마자 예를 들어서 이제 총판을 하는 그런 영업 서점들이 이제 거의 다 학교에 이미 이렇게 학교랑 얘기가 된 곳들이 많아서 아하. 사실은 이제 저희도 지금 책꾸러미를 받아서 하고는 있지만 예. 아주 이 예산으로 보면 이제 세 발의 피인 거죠.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대형 서점이나 그런 곳에 쏠림이 되어 있어서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을 할 때 학교 측에도 굉장히 지금 사실은 선생님들한테는 업무가 과중된 상황이고요. 예,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예산을 쓸 때 조금만 더 체계적으로 그 어떤 지침을 좀 주고 이렇게 전체 이렇게 주변에 있는 서점이라도 파악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리스트라도 줬으면 이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취지만 보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 네. 학생 1인당 4만 원 상당의 도서를 지원하는 책꾸러미 사업 그리고 지역에 한정된 서점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그 그렇죠. 안에서도 쏠림 현상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이렇게 제가 몇 군데 인터뷰도 하고 이제 전주 책방 네트워크 회장이다 보니까 몇 예. 군데 이렇게 인터뷰도 해서 이런 얘기를 좀 전했더니 지금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동네 책방을 예. 찾아서 좀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그래도 이렇게 이게 파악은 안 해봤지만 문제가 좀 많이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선택은 소비자의 이제 자유인데 사실 우리 학부모님이 우리 시민이시잖아요. 네. 이런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책꾸러미 사업이나 전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 사업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 어떤 취지로 내가 책을 구입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 변화가 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사실은 그 기존의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책을 이렇게 찾아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는 이런 방식도 물론 좋지만 제가 이렇게 목록을 보면은 그 잘 모르고 아직 책을 주문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조금 이럴 때 시간을 좀 천천히 두고 지역의 서점들을 방문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직접 책을 보고 고르고 예. 리스트를 작성해서 얼마나 좋았을까도 좀 아쉬움이 남고요. 예.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학교마다 이거를 목록을 또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달라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또 도매하는 곳도 정리하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어떤 한 그 파일이나 그런 포맷을 만들어서 예. 학교 측에 전달했다면 훨씬 일이 수월했을 텐데 지금은 여러모로 다들 힘든 첫 번째 이제 사업이긴 예. 하지만 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좀 애를 먹고 있는 예.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올해 처음 진행하는 책구노미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도내 공사립 유초 중고 특수학교 재학생이 무려 21만 3,890명입니다. 그래서 액수로 말씀하신 네. 대로 네. 86억. 뭐 이게 지역 서점에 좀 골고루 분산이 된다면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아무래도 이제 네. 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를 뭐 수렴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교육청 담당 장학사님과도 좀 통화를 해서 네네. 전달을 좀 드렸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물론 이렇게 많이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희도 바라는 바는 다음에 혹시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더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이라도 예. 이제 이익이 좀 돌아가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 거죠. 지금 전주 책방 네트워크 대표시잖아요. 네네. 12개 서점입니까? 네. 예. 네네. 좀 더 교육청이나 또 행정과 또 어떤 많은 그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굴지의 그런 서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서점들이고 소상공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예. 뭐 목소리를 높여온다고 해서 이게 막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겠죠. 저희도 이제서야 이제 시작하면서 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책방 서점이라기보다도 여기에서 어떤 문화의 본거지가 되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그 더 책 이상의 것을 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주가 책의 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옆에서 같이 이렇게 시너지를 좀 사실은 생각하면서 지금 진행을 다 하고 있어서 예. 같이 주민들이랑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책방들도 좀 스스로 서점을 알리는 그런 노력도 좀 더 많이 하시면 더 좋을 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단순히 맞아요. 책만 필요합니다. 구입하는 곳이 아닌 네. 예, 그런 공간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익은 언어들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지선 대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지역 문화의 상징이죠. 지역 서점과 출판사의 방안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주 책방 네트워크의 정진우 대표 그리고 신화출판사 서영원 기획실장, 전주시 체계도시 정책과의 박남미 과장 세 분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독서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아리들이 많은데 그 전주 독서동아리 연합회 황미숙 회장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숙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주 독서동아리 연합회가 있군요. 네네. 예,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좀 간단하게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전주 독서 동아리 연합회는요, 지난 2010년 결성된 이후에 시민과 지역 공동체에게 책 읽기의 즐거움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특히 열린 시민 독서 토론이나 취약계층 독서 활동 지원, 독서 캠프, 독서 캠페인, 문학기행 등 꾸준한 활동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예. 황미숙 회장님은 독서동아리 연합 회장이시기 때문에 책을 네. 참 많이 읽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책을 많이 사랑하고 읽고는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의 평균 독서량이 한 해 한 권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게 실제 맞는 통계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다고 보세요? 좀 알석하죠. 마음이 좀 짠합니다. 예. 그런데 OECD 분석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민이 1년 평균 독서량이 한 권이 안 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생활 질감표에 의하면 예. 우리 국민은 하루도 평균 독서 시간은 6분이고요. 예. 하루 10분 이상 책을 읽은 사람은 10명 중에 1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합회에서 그간 10년 넘도록 노력을 해왔고 예. 또한 도서관이나 각 기관에서 끊임없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예. 특히 요즘 들어서 스마트폰과 다양한 그 콘텐츠에 밀려가지고 그렇죠. 독서율이 감소하고 있어요. 예. 좀 아쉬운데 그나마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을 이용하여 독서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참 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종이책을 읽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은
출퇴근길이나 운전 중에 살림하면서 또 책과 친구가 되는 것은 예.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알겠습니다. 아유, 네. 제가 좀 부끄러워지는 게 사실 책을 뭐 읽을 시간은 핑계겠고 네. 요즘 워낙 그 동영상 강의가 좀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냥 뭐 운전하면서도 그렇고 걸어가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책을 본다기보다는 듣고 보는 게 더 빠르고 편리하고 네네. 그래서 살짝 책에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그래도 우리 그래도 독서 동아리 연합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네. 독서를 하면서 내가 어떤 행복을 찾고 네. 나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과정의 재미를 맛을 좀 네. 소개해 주세요. 그런 것들은 많죠. 예. 저희가 책을 읽음으로써 어떤 자부심도 많이 느끼는데요. 책을 읽지 않은 사람과 읽은 사람의 차이는 삶의 질에서도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책을 읽는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보통 바쁜 생활 속에서도 책을 꼭 같이 읽게 되고요. 또 그 생활에서 같이 서로 어려운 점이나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을 자주 이렇게 같이 공유하다 보면 해결점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예. 사실 저도 예전에 그 길잡이 활동으로 많이 나가서 처음에는 책으로 만났지만 나중에는 뭐 선후배로 언니로 아니면 선생님으로 이렇게 이렇게 삶의 어떤 방향지시라든가 뭐 예. 이런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뿌듯한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데서 또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 혹시 회장님 네. 그 네. 독서 동아리 연합회와 같은 모임체에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까? 지원은 다 다양하게 많지요. 그렇습니까? 예, 지원은 여러 가지 많는데 지금 현재 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 지금 책콩이라는 전주 책사랑 포인트 책콩이라고 하는 혁신도서관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것은 이제 예산이 소진실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용하면 좋고요. 예. 가장 그 책꾸러미 사업도 있고요. 네네. 도시 동아리 포상하는 거, 여러 기자재 뭐 파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나 이제 시민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같이 활용하면은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혼자서 보는 책이긴 합니다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뭐 코로나19의 비대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언가를 찾는 분이 계시다면 독서 모임 뭐 이런 입문 프로그램 이런 동아리와 함께 한다면 좀 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요. 여타의 어떤 기관에서 많은 기관에서 지금은 여러 사업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지나치지 말고 직접 참여해서 하다 보면 본인의 어떤 성장도 물론 많고요. 저 또한 많은 그 도서관이나 선생학센터 지자체의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많은 성장이 이루어진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뭐 제가 이제 어떻게 시를 좀 접해보지 못했었는데 시를 많이 접해보고 또 시인과 대화, 시인과 어떤 공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어떤 좋은 결과지로 이제 시집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또 책도 2번이 또 있어요. 시집이 만들어졌어요. 그러시군요. 아니 방송 전에는 원고 위주로 부탁드려 하셨는데 방송을 직접 들어가니까 방송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아마 그게 책의 힘에서 온 자신감이 아닐까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전주 독서 동아리 연합회 잘 이끌어 주시고요. 더 많은 시민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아울러 행정과 좀 연계해서 지역 서점 또 지역 출판사도 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전주 독서동아리 연합회 홍유숙 회장님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기분 좋게 말씀을 하시네요. 아마 이게 책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 오늘 책부터 사서 좀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 방송 일요일 오후 지금 5시 5분에 시작한 우리 터놓고 말합시다를 들으시면서 집에 가시다가 책방으로 발걸음하셔서 책 한두 권 구입하고 또 선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편리해진 문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편리함이란 그 의미 안에는 또 생각하지 못한
그 자기 파괴의 씨앗이라는 말이 있듯이 불편함을 우리가 초래하고 있는 지금 그 양상인데 우리는 지금 그 편리함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 편리함 속에 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발걸음에서 단순히 책을 구매하는 공간이 아닌 이 지역 서점이 뭔가 대화가 되고 소통할 수 있고 힐링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지역 서점은 역시 온라인 구매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차별성을 이 전주 책방 네트워크에서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작년 5월에 전주 동네 책방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고요. 작년에 10개 서점이 한데 모여서 우리가 좀 재밌는 일들을 좀 해보자. 그리고 기존의 서점들은 자본력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고 나름대로의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해나가고 있지만 동네 책방들은 아무래도 열악하기 때문에 한데 모여서 좀 연대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는데 작년에 제1회 동네 책방 문학상을 저희가 그렇습니까? 네, 제정을 해서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 책방 문학상을 저희가 제정한 이유는 독자들과 작가들과 좀 접점을 좀 넓혀보자 이런 차원이었는데 작년에 무려 375명이나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수필이 158명으로 제일 많고 시가 130명, 소설이 62명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텀블벅 형식으로 해서 상당한 그래도 저희가 손해는 보지 않았고 이런 어떤 성과를 거뒀어요. 그래서 올해 또 제2회 동네 책방 문학상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라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거 지금 그 모집을 하고 있고요. 12월 10일까지 12월 10일까지 저희가 마감을 하도록 지금 돼 있는데요. 대상의 상금이 작년에는 5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전주 시민, 전라북도 도민이 그리고 전국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거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 조그마한 서점 네트워크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간에서 동네 책방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상당히 또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많이 이렇게 막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은데 출판사도 그런 연합회가 있습니까? 출판사는 연합회는 없는 전라북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역의 출판사들이 대부분 인쇄 형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출판에 대한 회사는 출판사라고 이렇게 이름 맺혀서 뭔가 서점 교보랄지 아니면 서점에 내보내는 그 출판사는 사실 이 한 손가락 안에 다 꼽아지는 형태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숫자가 좀 적죠. 그러니까 동네 책방 문학상을 수상을 했잖아요. 여기 나온 그 글들을 사실 출판사에서 책으로 한 권 내보면 그렇죠. 시민이 주인이 된 도민이 주인이 된 책이 한 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계하는 상호작용은 굉장히 시너지가 많이 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여기 와서 만났으니까 이제 그런 시너지를 내봐야겠네요. 일단 한번 시작해보자 하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차츰차츰 보완하고 수정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 전부터 예감이 좋았는데 많은 의견들을 내주시고 계시고 행정에서 계속 귀담아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계속 메모하고 그러시는데 네네. 그래도 우리 박남민 과장님과 많은 전주시 공무원분들께서 이 체계도시정책과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저희 아까 근데 처음에 책쿵 20에 대한 조금 오늘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저희가 왜 이런 정책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이제 책쿵 20은 사실은 우리 동네 서점과 그리고 출판사, 그러니까 나아가서는 작가나 출판사들까지 모두 저희 체계도시 전주가 이제 이렇게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제 책을 한 권당 반납을 하면 50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그리고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게 되면은 책의 20%, 정가의 20%를 적립해주고 이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분들도 책을 빌려서 보는 시민분들도 그 서점으로 발걸음하게 하는 그래서 사실은 20% 이상을 지역 서점에서 할인 받아서 살 수 있는 제도예요. 근데 이것이 저희가 그 책 읽는 시민과 도서관과 서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저희는 그 더 나아가서
이 책을 만드는 작가와 출판사까지도 모두 우리 책의 도시 전주에서 이제 이 지역에서 같이 선순환하는 구조로 가져가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고 만들었고요.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어쨌든 이 지역과 서점, 출판사, 작가들을 모두 선순환할 수 있게 하는 그렇죠. 그런 시책인 이 정책적인 책쿵 20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고요. 더 많은 시책들 저희가 동네 서점 지도도 만들고 이제 전국에서 우리 동네 책방들을 찾아오실 수 있게 이제 책과 여행이 함께하는 서점 지도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일들 사실은 저희가 또 코로나19 때문에 작년과 올해는 또 책을 정가로 전체 정가 저희가 도서 구입하는 전체 예산을 정가로 구입하기도 했고 저희가 가치 있는 일들을 시민분들이 모두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우리 지역에 그 기업하는 분들이 행정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하실 때요. 인사이동이 너무 빠르다. 많다. 그래서 뭔가 좀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면 또 옮기고 또 전문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박남민 과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상당히 그 자부심이 있으시고요.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이 지역 그러니까 한 곳의 어떤 서점이 아닌 지역을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살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당히 소통하시기 좀 편하시겠습니다. 더 많은 일들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 동네 책방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함께 간담회도 자주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 의견들 많이 표출하고 그리고 함께 또 협의해 나가고 또 함께하는 어떤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아주 기쁘게 즐겁게 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형 서점 그리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이 소비자들을 향해서 지역 서점의 어떤 장점을 내세우지 않으면 용이한 차원에서 이제 구입을 하는 그 현실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더 많은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거고. 자, 오늘 이제 지역 서점의 또 출판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대안을 찾는 토론회를 좀 열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각계 분야에서 어떠한 계획들을 갖고 있고 어떻게 좀 도민들께 호소하고 싶은지 홍보하고 싶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출판사 일단 다른 분도 하시죠. 정진우 대표님 하시죠. 마무리 발언인가요? 시간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2021년에 박사학위 졸업자가 16,400명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2000년에는 6,141명이었다고 하는데 한 20년 만에 한 3배 정도 지금 늘어난 셈이죠. 이 고학력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고 어찌 보면 저는 지금의 시대가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 유학을 다녀오신 박사님들도 사실은 학교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대학들이 그만큼 지금 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형편은 어려워지는데 지식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번역청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아까 그 박남민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중개할 수 있는 제3의 민간 지원 조직, 센터 이런 것들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이제 출판사 우리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책방들과 출판사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서로가 만나면 모색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제 책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어떤 세계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모르는 세계일 수도 있고 내가 알고는 있지만 짐짓 눌러놨던 이제 그런 세계들에 내가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좀 도전 의식을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못 찾지 않았는가 그런 분들이 지금 책쿵 20 서비스를 통해서 많이들 오신다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수불석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고. 일단 보지 않더라도 가지고 다니다 보면 과거에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어요. 그냥 들고 다니는 문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습관이 돼서 좋은 습관이 이제 오래 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틈틈이 기다리면서 보게 되고 그런데 워낙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시간이 일일 평균 5시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스마트폰에 밀린 이 책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개개인 스스로가 바꿀 수 있다는 점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저희 책방 이름이 오래된 색일이라는 게 예. 그런 뜻이거든요. 이 책이라는 것이 오래됐지만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색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색일을 찾듯이 예. 책을 찾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예. 담겨 있습니다. 네. 참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화출판사의 서영훈 실장님. 예. 네. 출판사가 사실 아까 그 도서관하고 서점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느꼈고 출판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출판사 관점에서 보면 이 도서관이나 아니면 서점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층이 독자거든요. 근데 출판사 관점에서 보면 주요 고객층은 사실 고객을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저자나 작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대상이 좀 틀리기 때문에 아직은 이걸 확대하는 부분에서 조금 아직 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근데 사실 출판에서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이게 안 팔릴 걸 알지만 내놔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사실 고민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이 서점이랄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뭔가 유통시키고 아니면 뭐 판매가 될 수 있는 형태가 된다고 하면 서점도 출판사도 훨씬 더 원활하게 뭔가 출판을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전주에는 보면 완판부 문학관도 있고요. 맞습니다. 한국출판문화진흥원도 있죠. 근데 사실 이게 두 기관이 각자 움직이고 있고, 그렇네요. 전라북도나 뭐 전주시도 사실 그 기관들을 활용을 해서 뭔가를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출판사 관점에서 그걸 좀 푸시를 했어야 됐는데 그걸 못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걸 좀 더 푸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출판사도 전주에도 50년 된 출판사가 있고 전라북도에도 50년 된 출판사가 있으니까 많은 작가나 저자분들이 저희 출판사를 이용을 해서 좋은 책을 좀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전주시 박남미 고장님.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많은 공공 도서관들을 이제 공간 혁신을 하면서 이제 특화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곳곳에 이제 지역의 곳곳에 그 시민들이 좀 다양한 좀 욕구가 있는 시집 도서관이라던가 뭐 여행자 도서관 이런 것 특화 도서관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도서관이 공부가 아니고 책으로 인식되게, 그리고 책은 또 어떤 여행 내지는 쉼의 공간 이런 공간으로 인식되게 계속 도서관을 바꿔가고 있고, 이 특화 도서관도 사실은 책에 대한 관심을,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공간들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완산도서관은 저희가 독립출판 전문도서관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그 완산도서관에 현재 작가님들이 14분이 입주를 하셔가지고 책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작가님들과 이제 지역 출판사들이 같이 만나서 뭔가 사업을 도모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사실은 출판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계속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출판을 한번 체험해보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만들어가는 것은 지역 출판과 같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갈 거라서 이제 좀 더 지역 출판사도 협업하는 일들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세계도시 정책과의 박남미 과장님은 이 부서에 좀 오래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단순히 지역 서점과 출판사에 대한 이야기 활성화를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이 함께 공존하는, 그리고 이 책의 힘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볼 수 있는 한 권의 책의 여유를 여러분들도 만끽해 보시라는 의미로 1시간 동안 토론해 봤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화출판사의 서영훈 기획실장, 전주시 책의도시정책과 박남미 과장, 그리고 전주책방네트워크의 정진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1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홍윤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